안녕하세요. 이번에는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에 관한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조세에 관한 문제 보시면 조세 행정과 벌복수단에 관한 문제죠. 행정법 전공자로서 조세법은 참 난해합니다. 왜냐면 조세 행정이라는 게 자체가 대표적인 침해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행정법의 모든 이론들이 여기서 발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앞으로 더 변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에 관한 문제니까 복잡다기하고 많은 관심사를 받고 있는 건데, 또 침해 행정이다 보니까 또 역사가 가장 오래된 행정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론들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이 조세 행정을 법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행정법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어렵죠. 그리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조세법, 세법 강의하면 공인회계사 관점에서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에서 또 밥그릇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상법 쪽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립대 중심의 조세행정에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법적 관점들이 많이 조금 뭐라 그러죠, 약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수험에서는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로 법학에서는 어떻게 되냐, 권리구제 파트에 권리구제, 불복수단에 관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쪽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법조문을 읽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읽어봐야 국세기본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번 뭐 소득세법을 보시겠어요? 뭐 어떤 걸 보시겠어요? 철저하게 판례 중심으로 봐야 되고, 판례에서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주문을 보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렵게 나오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쉬운 거 나오면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쉬운 거 나오면 주로 행정소송과 관련된 파트들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챙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세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세무사 쪽, 세무사 행정소송법 보시면 그쪽에서 세법 관련 판례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시죠. 세무서장이 납세자 후 국세환급 지급 청구에 대해서 거부한 경우에 그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논점이 뭐예요? 여기죠. 과오나 국세 환급을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51조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쪽 부분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환급의 거부가 취소를 다툴 때 그럼 처분성이 있느냐, 대상 적격이 있느냐, 행정소송법 19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그래요. 과세환급 청구권의 성질이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다. 그럼 이게 공권이냐, 사건이냐? 그죠? 공법관계, 사법관계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뭐로 보이냐? 교수님들은 공권으로 보고 싶은 거죠. 공권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건소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이 돼 있는 거고, 앞에 나온 판례들 보면, 판례 번호 보면 다죠, 다. 그죠? 두가 아니라 다예요.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성립 요건,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성립 요건, 법률상 원인 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률상 그 처분의 효력이 없는 때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신고납세에서는. 그렇죠? 신고납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분이 없잖아. 그죠? 신고할 언제 조세채무가 확정이 되느냐. 그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과오납부 성립시에는 납부나 징수시죠. 납부는 신고 납부 방식. 징수는 부과 징수 방식. 이해되시죠? 그런 거죠. 관합금, 이제 원납금은 잘못된 거고, 관합금은 더 낸 거죠. 그러면 이제 채무 관계가
소멸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해요. 자,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거부하겠죠? 권리구제 방법. 공법관계로 보고, 이제 공사법 관계니까 우리는 공법관계로 보고, 거분처분 취소할 때 대상적 격이 있느냐. 당사자 소송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때 부당이득이 성립했느냐. 그러면 부당이득액은 얼마냐. 환급세액이 얼마냐. 환급액이 얼마냐. 이 논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거부한 경우에 처분이냐 아니냐. 성립 시기에 관한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처분 환부 거부에 그죠? 처분성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왔고 판례의 태도는 그거죠. 원합금과 초가 납부죠. 관합이죠. 자, 않거나 소멸됨으로써 보세요. 존재하지 않거나 그건 뭐예요? 오납이죠. 관합은 소멸된 거죠.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건 부당이득에 해당되고 이미 납세한 거 보세요. 내부적인 절차에서 근데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환부 거부 결정은 어떻게 돼요?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부 처분은 처분에 거부해야 되는데 처분성이 없다는 거죠. 원래 스토리는 이래요. 그러면 부당이득이란 개념이 뭐냐? 부당이득은 뭐예요? 사실이죠. 법률 사실. 그렇잖아요. 법률 요건 중에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근데 부당이득 자체의 발생은 뭐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부당이득 자체의 발생, 원인 자체가 의사표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당이득 자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소수견에는 그러면 이 경우에 항고소송으로 못 다투게 해야 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재성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해주는 게 권리구제에 낫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론적 권리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건 사건인 거고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거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하면 되니까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권리구제의 공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없다. 이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성을 때 대상적 격이 없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국세 환급 지급이잖아요. 주로 어디서 다퉈야 되겠어요? 당사자 소송. 실질적 당사자 소송을 다투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언제 조세 채무가 확정이 되냐? 납세 의무가 언제 확정이 된 걸로 보냐? 징수 후과 방식이 아니죠. 신고 행위를 함으로써 된다는 거죠. 신고 시에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조세 납부 방식의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할 방식은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건 아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이죠, 여러분들. 조세라는 건 부과 징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침해 행위니까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 유보 적용되겠죠? 그럼 감면은 뭐예요? 수직적 행위니까, 그죠? 수익적 행위니까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냐? 없으면 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원리가 법치국가 법치행정 조세법률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할 때 부가 징수할 때만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조세 감면에도 적용되지 않는 거냐 요건 명확주의 있죠. 유치해서 금지 있고 보시면 원칙을 적어놨어. 스털 평등 실질 과세 있고 우리 보면 감면에 법률이 있는 거죠. 특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 판례는
헌재 판례도 있고 헌재 판례가 주로 나와 있죠. 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감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발생하겠죠. 감면에도 명시적 근거를 두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이렇게 판례가 있다는 거. 모르고 그냥 실수하고 침해 수익적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아시기 바랍니다. 4번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의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과세처분은 특별함 없이 이를 반복하고 정전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 그죠? 동일처분 금지 의무죠. 그렇잖아요. 기속력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는 이 절차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판례를 보면 모순적인 행위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긴 한데 내용적으로 맥락상은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주장한 것이 신뢰 보고냐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고 있어요. 문제를 보면 판례를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과세처분에 관해서 불복적 옳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했을 때 불복제도와 이와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취지에 비춰볼 때 동일 사항에 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복하고 동일 처분을 하는 건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 보고인지 방금원의 원칙인지 써놓지 않아서 뭐라고 딱히 제가 설명할 수는 없는 거네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국세기본법의 취지에서 볼 때라고 써놓고 있죠. 법규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그렇긴 하죠. 근데 이걸 기속력이긴 한데 딱히 뭐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판례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기억하세요. 73년부터 계속 이 판결을 유지해 왔다는 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조세는 법률 중심으로 권리구제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딱히 뭐 어렵게 나오면 나만 틀린 게 아니고 다 틀리니까 수험적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쉽게 나왔을 때 맞춰야 되는 거니까 쉽게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 주로 권리구제 파트 불복수단의 문제 혹시 법조문 보시려면 불복수단의 문제 그죠?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적으로는 그죠? 필요적 전치주의 그죠? 필수적 전치주의 이쪽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처분속에 관한 문제 더 어려운 게 이제 대상을 확정할 때 감액처분, 증액처분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소기간의 문제 심판 대상의 문제, 제소기간의 문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처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문제 과언합급 문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선에서 참 답답한 게 교수님 책들 중에 잘 정리된 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따로 조세법에 관한 세법에 관한 책을 사가지고 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 보시려면 서점에 가셔서 권리구제 파트만 좀 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